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하루는 잘 좀 보내셨을까요? 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좀 고려한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3.6% 넘게 빠지는 등 좀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에 우리 시장도 오늘 1% 넘는 약세를 양시장이 나타냈습니다. 좀 그나마 다행인 건요. 오늘 장 초반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이렇게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결국 양시장 양봉으로 좀 마무리된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월부터 계속해서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안녕하실까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하락과 상승 모두 수익으로 좀 두둑하게 즐기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 시장 속에서 더욱더 수익 두둑하게 또 챙기고 계신다고 하는데 특히 하루 만에 200%의 또 시세를 즐기고 있다라는 소문이 또 들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의 이런 수익 비법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 비법들 함께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수익 나는 시장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장전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한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실제 리딩하시는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시장 매매할 수 있도록 리딩 방송을 무료로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온라인 강의 링크까지 꼭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장에는 먼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좀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빠진 만큼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면서 저점 타이밍까지 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현명하게 좀 세워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2주 만에 뵙는데요. 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합니다. 예, 뭐 하루에 20만 명, 25만 명 확진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도 오늘 마스크를 낀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표정도 잘 보이고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안전이니까요. 당분간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항상 제가 왜 미국부터 살피냐면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기축 통화가 없는 국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원화가 전 세계 기준이 아니고 달러가 기준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환율에 관한, 환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장의 방향을 잡을 때 다른 나라는 안 살펴도 항상 미국 시장은 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 바닥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차익 실현 한번 했거든요. 단타 한번 했는데 좀 쌍바닥 찍고 있어서 자, 오늘부터 이제 매수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질 때 좀 싸게 사자. 그래서 어제 오늘 좀 싸게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3월 말 안쪽에 시장의 바닥은 나오고 터닝한다.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까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오늘 3월 8일인가요? 그러면 뭐 한 2, 3주 정도, 2주에서 한 4주 사이 정도를 여러분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 가신다면 지지 않는 매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관련 ETF, 팡플러스, S&P 이쪽을 사고 싶었는데
우리가 여기 사가지고 반등을 한번 챙겼고 눌렀다가 반등을 한번 챙겼고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서 반등을 챙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이 자리는 내가 여기 이제부터 사고 있는 이 가격대는 여러분이 올 상반기에 볼 수 있는 가장 저점일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소요 시간은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단 며칠 만에 간다 뭐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금 옵션 가격 구조상으로 놓고 본다면 3월 중순 이후 이번 내일 모레가 만기인데 만기 날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슬슬 지금부터 담아가기 시작하면 4월 만기가 되기 전부터 시장은 상승 터닝하셔서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6월까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5월 요 사이에는 시장이 제법 올라가는 선물 옵션으로 얘기하면 콜 옵션이 시세를 좀 주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푸세 거의 막바지. 그래서 임팩트 있는 한두 방이 더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팡플러스를 바라보실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가 있는 그리고 가장 성장성이 좋은 기술주입니다. 따라서 지금 쌀 때 사놓는 게 이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쯤부터는 해볼 만하다 하는 자리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짧으면 2, 3주에 끝날 거고 길어봐야 3, 4주 정도에는 시장의 바닥을 찍고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의 근거는 제가 12월 달부터 드렸던 얘기입니다. 12월 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은 1월부터 빠질 거야. 근데 한 2월 내지 3월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3월 말경에서 4월 초쯤에 바닥 잡고 올라갈 거야 얘기를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니까 이제 뭐 길어봐야 3, 4주 남았으니까 조금 현금을 천천히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찍고 돌렸을 때 올라가는 그 폭은 여름이 되기 전에 봄에서 여름 사이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짧게는 한두 달일 것이고 길면은 한 두세 달 정도 가는 파동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롱텀으로 잡지는 마시고 우리는 그냥 단중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S&P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바닥자리여서 자, 오늘부터 S&P 적극적으로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일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야간 선물에 꽤 오르고 있네요. 예, 선물 기준 한 2.8p 정도 오르고 있어서 얼마 답지도 못했는데 날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살짝 걱정이 되네요. 주식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데 왜 걱정이냐 하겠지만 전 더 싸게 많이 담고 싶은데 얼마 못 담았거든요. 이제 뭐 슬슬 잡아가는 중이라서 물량을 못 채웠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올라간 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얘가 올랐다 빠졌다 할 텐데 아직 저점이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오르면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반복하면서 3월 말까지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지금 얘를 여기 3,900원에서 3,600원 사이에서 매집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떨어진 거 내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닥을 찍었다고 확인이 될 때 물량을 채워서 끌고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유일하게 빠진 섹터인데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중국 관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상승할 때 중국이 많이 올라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중국은 빠져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상승할 때 사면 난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빠질 때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별로 걱정할 일은 없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시장이 우상향일까요? 우하락일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별 걱정하실 건 없는데 단기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좀 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저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을 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 수익금에서 일정 지분 뭐 20% 30%는 그냥 매일 산다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매일 그냥 클릭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차피 저는 3월 말 내지 4월까지 계속해서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방송하는 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기간을 한 3, 4주 잡고 길게 잡았던 이유가 정확히 바닥을 잡고 터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걱정되시는 분이라면은 매집한 상태에서 더 이상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바닥 나왔다고 이야기할 때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꾸준히 사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일부를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텀을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왜 쟤네가 무너지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예, 정치적인 얘기라는 건 별건 아니고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유가 여러분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들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게 나가면서 인명을 학살할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경제가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되게 많이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핵을 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냐 마냐를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인명에 왔다 갔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핵 버튼까지 누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저 사태는 3월 안에 거의 종전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부터 이 중국은 러시아가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원유값 뛰고 그러면 쟤네들도 지금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유값에 의해서 계속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모습으로 보면 리터당 2,000원은 찍지 않을까요? 예, 찍거나 넘었다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중국장이 빠질 가능성은 있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천천히 사시면 좋겠다입니다. 되셨죠?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그중에 제가 주력으로 삼는 것은 중국 관련 중에 차이나 전기차예요. 얼마 안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집 들어간다입니다. 오늘부터 매집 들어간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한 2, 3주 잡고 천천히 사시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가 한번 깜빡했는데요. 지금 저 방송창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QR코드 이렇게 앞에다 갖다 대세요. 핸드폰을 켜서. 그러면은 저희 방송에 입장할 수 있게끔 입장 코드가 뜨거든요. 그럼 이렇게 링크 하셔가지고 단톡방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온라인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들어오셔서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실 때 제가 안내를 할 수도 있고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타이밍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선물 옵션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선물 옵션 시황을 드려요. 이 가격 기준으로 상방과 하방 보자라는 얘기들을 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톡방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톡방은 1,500명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2번 방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좀 여유가 많이 있죠.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을 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주가가 빠질 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주가 오를 때 와 하면서 따라오면은 이미 우리는 싸게 사서 내려올 때 매집했다가 올라올 때 팔고 있을 때 자기는 언제 사냐고 물어봐서 물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장 빠질 때 들어오셔야 좋은 종목 싸게 삽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이제부터 좀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넉넉 잡아 3, 4주 동안 나 분할로 살게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 제가 저점 나왔습니다라고 단톡방에다 올리는 순간 여러분 남은 자금 모조리 쏩니다. 오케이. 예. 방송국 참여하신 분 이해되셨죠? 단톡방 들어오셔야 그 얘기가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3월 중에 아마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남은 자금 모조리 다 들어갑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드릴 거냐면 톡방에다 드릴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 있으셔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수에 관한 부분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19,000원 밑에 떨어질 때 18,000원대에서부터는 받아도 손해볼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다입니다. 물론 얘가 중장기로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잡았다가 또 한 번 올라오고 잡았다가 올라오고 이런 형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슬슬 모으시기 시작해서 올라갈 때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서 요거 진행을 반복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보시면 쌍봉이에요. 2,750원이 직전 고점이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2,720원, 30원에 다 팔았거든요. 어디서? 여기 사가지고 여기 돌파될 때 직전 고점 돌파 여기 따라붙어서 이만큼 먹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 떨어지는 거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 포지션을 지금 따라가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저점에서 주식들을 좀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인버스 쌍봉 치고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럼 이번에 죽게 되면 얘는 요 바닥이 아니라 이 밑에까지 가야지 올라올걸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3월 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바닥 찍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작년 봄부터 계속 밀고 있습니다. 45,000원에 사서 97,000원 찍을 때 9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7만 원, 6만 원 내려올 때 샀다가 8만 원에 팔고 다시 6만 원, 7만 원에 내려올 때 샀다가 8만 원에 팔고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 매집 단가는 67,500원이었고요. 팔 때 84,400원 찍을 때 83,000원에 다 팔았어요. 이날 못 팔았고 하나, 둘, 이틀 뒤에 여기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제가 사자고 했던 거는 67,500원부터 매수라고 얘기했는데 운이 좋은 우리랑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67,500원에 사가지고 죽어라 버텨가지고 얼마에 81,000원, 82,000원에서 저 다 팔았어요. 더 가길래 에이씨 내 거 아닌갑다라고 하는 중이고 지금 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얘 언제 내려오면 또 살까요? 다시 한번 이 근처까지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여기 오면 살 겁니다. 그 전에 건들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종목을 살 때 떨어질 때만 사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정확한 저점 우리가 알아요?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확률이 높고 승률이 높은 패턴과 자리를 종목별로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선물 옵션 하면서 제일 잘하는 거는 차트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의 승률이 높은 자리를 찾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때는 단타는 손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세로 끌고 가는 것들은 딱히 손절할 필요는 없어서 특히 ETF 같은 경우는 그냥 모아간다 정도로 매매를 하는 중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 1월 4일 날 팍스TV에 출연해서 오늘 지금 3월 8일입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14개월째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던 종목은 아직 한 종목도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차이나 레버리지 하나만 지금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신경 안 쓰고 냅두는 중이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점 나올 때 탄력 붙을 때 물량 한번 채워가지고 수익 전환시켜서 끝내겠습니다. 그 종목 하나만 유일하게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조금 물려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탈출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다음. 자, 코덱스 건설. 제가 건설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1월 말 떨어질 때. 자,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건설 모아라 얘기하면서 지금 어느 후보가 대선에 내일 뭐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부동산 정책 이번 정부에서 실패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지금 공언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결국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해서 분양을 적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부르는 게 값이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이번 정부 5년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3기 신도시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땅 매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약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규가 다음 정부에서 그거를 건설을 진행하지 않으면 집 원성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안 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느 정부를 명난하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 립서비스든 실천이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 앞두고 건설, 시멘트 관련은 철강 쪽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해받을까 봐요. 저는 뭐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 않은 걸 안 했다고 얘기한 거고 이해하셨죠? 예.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 정책 안 했습니다. 세금만 증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였습니다. 대출도 조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집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집값을 잡을 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안 잡은 거잖아요. 못 잡는 건 아니죠. 공급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집값 싸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건데 공급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번 다음 정부 내일 결정나는 그 후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되는 그분이 정부를 꾸렸을 때 반드시 이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요가 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싸질 때. 그래서 저는 언제 이 건설주를 샀냐면 광주의 아이파크가 무너졌던 기억나십니까? 불과 한 달쯤 전인 것 같은데 그 기사 뜰 때 건설사들이 줄 도산하듯이 줄줄이 빠졌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여기 나와서 뭐라 그랬죠?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방송이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톡방에 뭐라 그랬죠? 지금 퍼 담자 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요? 시멘트 건설주, 그다음에 철강 관련주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건설에 필요한 기술주는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신 분 어떨까요? 바닥에서 내려올 때 쭉 사신 분들이 올라와서 하나 둘 어저께 팔았어요. 건설 어제 그리고 오늘 음봉 떨어져요. 기분 좋죠. 거의 최고점에 팔았기 때문에 건설 섹터 ETF 그러면서 제가 개별주는 뭘 얘기했냐면 GS건설이 제일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GS건설. 그래서 GS건설 샀던 가격이 언제냐면 여기 음봉 나온 날, 요 날이고요. 갔다가 내려올 때 눌릴 때 여기 샀어요. 자, 여기 1차 진입, 2차 진입. 여기서 방송할 때 누누이 저점이라고 얘기할 때 사신 분 좋고요. 못 사신 분 갔다가 내려올 때 일부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팔았다? 어제 팔았다. 어저께
44,000원, 45,000원 요 사이에서 어저께 요 3일간에 툭툭툭 청산하고 났더니 오늘 빠지네요. 그래서 지금 왜 저거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선거 후보들이 지킬 것 같아서 안 지킬 것 같아서 약속을.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예, 안 지킬 것 같아서라고 시장은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성신영해입니다. 마찬가지 12,000원대 밑에서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올라오면서 14,000원, 10%에서 20% 사이까지 슬슬 올라왔다가 일부 팔아먹고 눌리면 좀 더 사겠다라는 생각이고 차트 패턴으로 보실 때 성신양해가 훨씬 더 지금 출발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얘는 좀 가져갈 생각. 12,000원, 11,000원, 만원 요 밑에 내려오면 슬슬 매집했다가 올라와서 14,000원, 15,000원 팔았다가 이걸 계속 무한반복할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올 여름 전까지. 되셨죠? 타이밍 드렸고요. 다음 아살시멘트입니다. 성신양해와 더불어서 시멘트 건설 관련 주식 중에 제일 제가 최애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어디서 샀나요? 여기 11만 원대, 12만 원대. 여기서 매집하자라고 이야기해서 튀어올라 때 한번 팔아먹었고 눌리면 사자 그랬는데 얼마 안 눌렸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13만 원, 13만 원 5천 원부터 그냥 사라. 요 가격 14만 원 밑에 내려오는 거는 그냥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단톡방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자, 무료로 드린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사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올라왔고요. 16만 2천 원 찍던 날 요날 분할로 청산했고 어저께 마저 다 팔았습니다. 자, 왜요? 시세 한번 준 놈은 쌍봉을 넘었기 때문에 다시 눌릴 때 얘는 저는 13만 원, 13만 5천 원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면 다시 살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면 내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사는 종목 패턴은 항상 날아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박스를 돌파하면서 날아갈 때 추격할 때가 가끔 있어요. 박스권. 장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 수렴대를 돌파하죠. 이때는 추격해요. 근데 이게 아닌 이상은 이 바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쌍바닥, 쓰리바닥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종목은 저렇게 사셔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야, 날아가는 게 좋으니까 당일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아요. 이해하실까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점권에서 치고 넘어가고 고점권에 갔다가 눌리는 얘를 사야만 돈을 벌지 밑에 거 사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돈 못 벌어요. 왜? 추세가 무너진 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데이가 아니잖아요. 스윙입니다. 며칠 끌고 가고 한 달, 두 달 끌고 가는 매매인 입장에서는 이 돌파 파동은 내가 10번 매매하면 그중에서 한 두세 번, 서너 번밖에 없어요. 7, 8번, 6, 7번은 주로 뭐냐면 눌림목이에요. 이해하실까요? 매매 패턴 정확히 잡으세요. 내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내가 단타를 하겠다는 사람이야. 그럼 난 뭐 해야 돼? 돌파 매매해야 돼요. 힘센 놈 들어가. 돈이 몰리는 곳에 들어가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스윙을 하고 나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모아가는 매매를 하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주식 제대로 방향 잡으세요. 보통 여러분 리딩 전문가들이나 증권방송 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하냐면 이 돌파 매매인데 문제는 밑에서 매집을 해서 움직일 때는 왜 제가 하는 종목들이 안전한지 아세요? 저 여기서 사요. 돌파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여기 샀는데도 가끔 물릴 때 있죠. 그런데 결국은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이거 위주로 가는 편이고 근데 이 돌파에 따라가는 건 내가 정말 뭐 갑자기 화장실 갈 수도 있고 회의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볼 수도 있는데 잠깐 타이밍에 못 가면은 그분들 손해나요. 그래서 아까 아시아시멘트나 우리 그런 것처럼 좋은 종목들을 그냥 매집해 갔다가 훅 치고 올라갈 때 돈 버는 거 저는 그게 더 좋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연금 같은 종목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제 개인적 인연이 좀 많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어른이 여기서 정년퇴직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 불가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단순하게 철강만 놓고 보면은 현대제철도 있겠고 포스코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고려아연은 비철금속까지 따졌을 때는 저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철강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무 상태부터 회사의 사업 내용부터 그다음에 관리처까지 재무 내역까지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얘가 50만 원대 초반 정도 내려오면 사기 시작해. 우리 지난번에 50만 원, 49만 원, 48만 원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올 때 55만 원, 57만 원에 팔아먹었거든요. 다시 내려올 때 50만 원 초반, 50만 원, 51만 원 이틀밖에 못 샀어요. 치고 넘어가서 결국 얼마? 57만 원, 8만 원. 자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나니까 밀리네요. 쟤 또 어디 내려오면 살 것 같아요 제가? 50만 원 초반부터 또 사겠죠. 연금 같은 종목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익률이 되게 높은 거요? 좋겠죠. 근데 물량 실을 수 있습니까? 못 실잖아요. 이해하십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억, 5억 실을 수 있을까요? 30억, 50억 실을 수 있을까요? 100억 실을 수 있을까요? 전 못 실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매해야 될까요? 나 100억 없어. 돈 안 버실 거예요? 돈 벌려고 매매하시잖아요. 내가 나중에 자금이 늘었을 때 내 좋은 습관이 계속 소형주에만 머물러 있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종목 추천하는 분들 대부분 다 소형주 하시거든요. 근데 저 혼자 대형주예요. 저 혼자 ETF하고 지금 방송국 통틀어서 아마 저만 그럴걸요. 소형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제가 말하는 소형주는 그래도 중대형주예요. 여러분 기준에서는.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수익률 게임을 내가 몇 배 올려서 수익을 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잃지 않고 5%든 10%든 20%든 계속 벌어가는 거.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매매가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서 끌리고 싶으신 거라면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을 잘 바라보세요. 1년 4개월치에, 1년 3개월치에 제 방송 내용이 모두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방송들을 다시 보기를 빠르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종목의 차트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종목을 거래했고 어떤 타이밍을 얘기했는지 여러분 그 정도 노력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식 파트 제가 강의하는 거 끼켜봐야 30분밖에 안 돼요. 30분짜리 여러분 1년치 봐봐야 5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개 곱하기 30개 해봐야 시간 투자하면은 글쎄요 1, 2주만 볼 것 같은데요. 보시면 차트 패턴 어떻게 보는지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료 아닐까요? 시청각 자료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펄어비스입니다. 자, 지금 장 개판인데 제가 펄어비스는 94,000원, 3,000원, 92,000원, 95,000원 밑에서 그냥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이 그지 같은 장에 얘만 튀어 올라가요. 아까 장중에는 더 올라갔죠? 여기 11만 6천원, 7천원까지. 근데 종가는 10만 3,700원입니다. 30% 정도 정리했고요. 나머지는 9만 8천원 건드리면 익절입니다. 안 나가면 보유하겠습니다. 왜 펄어비스를 얘기하냐면 게임 산업 관련주 중에 저는 NC소프트 하나, 그다음에 펄어비스 둘, 이 두 개를 보는데 상승 탄력이 좋은 것은 펄어비스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것은 NC소프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섹터로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반반 사셔도 좋습니다. 게임주는 왜 좋냐면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전체 지분에서 30-40%를 차지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향후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메타버스 증강 현실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중에 가장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입니다. 그중에 저는 1등이 펄어비스와 NC소프트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일정 가격 이하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가격대에서는 사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자, NC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슬슬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45만 원 밑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주소 담으시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실 거예요. 나중에 따라갈 때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조금 모으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한 주면은 지금 43만 원이죠? 두 주면은 86만 원이네요. 내가 두 개, 세 개 적금 들어서 사면 돼요, 그냥. 얘 망해? 안 망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지금 가격이 가치 대비 떨어지고 있지만 향후를 바라볼 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투자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물려있는 거 상관없고요. 그냥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카카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 85,000원대 9만 원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올라올 때 절반을 팔아먹었고요. 지금 내려오게 되면 다시 쌍바닥권 85,000원, 82,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살 생각입니다. 카카오 떨어질 때 사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마찬가지. 이제부터 사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떨어지면 투면 한번 나올 거예요. 얼마 나올지 보고 나서 타이밍 잡겠습니다. 타이밍은 단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약을 하는 회사와 바이오는 이 두 개만 구분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약은 얘가 직접 내가 개발하는 신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두 번째 하나는 복제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신약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회사 있어요. 근데 이걸 개발할 능력은 없지만 유기화학 코드가 똑같이 만들어서 복제를 해요. 이걸 복제약이라고 하는데 이 복제약을 똑같이 라이센스 얻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회사.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감기약 그러면은 땡땡땡땡 그게 하나 메인 베일류에 있는 거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근데 약국 가면 약사님들이 보통 이거보다 똑같은 성능이지만 좀 더 싸고 얘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복제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약국에서는 리베이트가 더 나오거든요. 이 얘기 되나? 좀 수익이 더 나요. 예, 수익이 더 나. 그래서 얘가 좀 저기 할 때는 이걸 보통 처방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효능은 똑같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근데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걸 신약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복제약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 중에 생산 공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 줄래? 라고 얘기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시설을 갖고 있어요. 가장 새 거고. 그러면 어느 약이든 코로나 약이 됐든 감기 약이 됐든 약을 여기다 갖다가 나 만들어줘라고 수주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이러스 날리고 약이 모자랄 때에 사실 중장기로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는 바이오 시밀러, 약을 대리로 만들어서 그 만든 약을 전 세계에 주문받아서 공급해주는 회사가 제일 커요. 근데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자체는 그 위탁 생산 시설로 1등입니다. 그런데 넘버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신약을 개발하거나 약에 대한 어떤 퀄리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뭐 화이자든 모두 그런 회사 같은 그런 능력을 언젠가 갖추게 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어떨 것 같으세요?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게 보고 10년을 보고 20년을 볼 때는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그중에 어느 종목 할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중에 하나를 꼽는 회사이기도 해요.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장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마다 파는 걸로 제가 고려아이를 좋아하고 미포조선 좋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몇 개 계속 거래하는 거 있죠? 최근에 제가 1년 반 동안 했던 1년 2개월 동안 했던 걸 보시면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갔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응하시되 길게 롱텀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차 전지입니다. 이제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찬가지 떨어질 때마다 이제부터 매집을 해도 되는 위치입니다. 현재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잡으면 한 3, 4주, 짧으면 1, 2주에 매집이 끝날 거예요. 다음 삼성 SDI 바닥이 뚫렸거든요. 틈에 한번 나오게 되면 살 생각을 하고요. 얘는 50만 원 밑에서는 감사합니다를 하셔야 될 위치가 아닐까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급락을 할지 말지 좀 판단하면서 본 자금에 베팅은 하겠습니다. 한두 개씩 입질해놓고 흐름을 좀 보다가 바닥 나올 때 좀 사는 전략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얘는 지금 지난번에 상장되고 59만 8천 원, 약 60만 원 찍고 나서 죽는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상장과 동시에 올라갔던 놈은 보통 언제쯤 건드냐면 반토막에 건드려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30만 원 초반 정도인데 지금 40만 원대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사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회사는 좋아요. 그런데 견디는 게 어려우신 분이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주워서 담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술과 업력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은 당분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볼 때는 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얘가 저점을 찍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직 저점인지는 잘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직전 저점을 쌍바닥을 찍고는 있습니다만 양봉을 강하게 세운다면 물량을 좀 채울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는 생각을 하겠고 한 2, 3개월 잡고 천천히 사시면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동차 섹터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이제부터 슬슬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17만 원 밑에서부터는 사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손해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 현대위아 6만 원 밑에서부터는 그냥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오실 겁니다. 다음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22만 원 아래서부터는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모아놓으시면 돈 됩니다. 자동차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제가 항상 언제가 제일 좋다 그랬죠? 사이클 자체가 늦 가을부터 겨울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건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거지 아직 좋을 확률은 별로 없다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돈을 쓸 바에는 다른 거 사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종목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간에 반등 나와서 시세 좀 주고 주저앉고 반등 나와서 주저앉고를 3월 말경까지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의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터닝하면서 4월 내지 5월부터는 좀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단톡방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34분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선물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한 1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데 장자방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라고? 이게 올라간다고? 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이 모두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장을 간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3월 말쯤 시장 바닥을 다질 것, 그래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자라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시장 대응 전략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셨던 것처럼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요. 시장 바닥 타이밍 또 함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런 시장 바닥들 함께 잡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시장 매매하실 수 있도록 리딩 방송을 무료로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실시간 방송도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100%, 300%의 시세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달 시장 초반에는 조금 올랐다가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를 걷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럴 때는 사실 상승과 하락장 양방향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선물 옵션이 가장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요. 얼른 장자방 전문가님께 선물 옵션 매매 방법들 함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내일 하루 휴장을 하고 목요일에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이때 또 실시간으로 또 리딩 방송을 무료로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이때 뭐 PC랑 마우스 정도만 우리가 챙겨가면 될까요? 네, 그냥 맑은 정신으로 방송에 오시면 돼요. 맑은 정신으로. 저도 여러분들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금 8시 반부터 제가 일정을 싹 비워두고 장자방 전문가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방송 링크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매매 방법들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하루의 상한가가 30%죠. 그런데 이번에 시세를 100%, 300% 시세가 낮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선물 옵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예, 이제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8분에서 9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정확하시네요. 예,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음성 전달은 괜찮을 텐데 표정이 안 보이셔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몸살기가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과 옵션은 다른 종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대형주 뭐 삼성전자 있고 현대차 있듯이 선물이라고 코스피 지수 200 선물이라고 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놈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주식하듯이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취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주식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선물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준점에서부터 하방으로 내려가는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포지션을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매수해서 청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준점에서 떨어지면 지지가가 무너지면 장이 하락이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눌림목에 매수했는데 눌림목이 망가지면 손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손절 쳐야 되는 타이밍에 손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락으로 이 하방 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 선물 매도라고 해요. 그래서 선물은 매매 방향이 두 개가 있다. 하나 상방, 이걸 뭐라고 한다? 매수. 그리고 하나 하락, 밑으로 내려가는 거 뭐라고 한다? 매도. 이 두 개가 있어요. 즉 선물이라는 종목은 매수 진입이라는 방법, 상방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 진입, 하방이 있다. 이해되셨죠? 다음 두 번째, 선물 말고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둘 다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냐면 선물이 올라갈 때 매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옵션은 두 개밖에 없어요. 콜옵션과 풋옵션. 이해하셨죠? 콜옵션과 풋옵션. 그래서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근데 얘가 물론 종목 코드가 있긴 합니다만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콜옵션이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선물이 내려가 선물 매도 하락을 하게 되면 누가 수익을 내냐면 풋옵션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콜옵션은 죽겠죠. 다시 말해 옵션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소라고 생각하면 왜 여기가 콜옵션 여기가 풋옵션이면 콜, 풋을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요.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선물은 매수에 우리가 진입을 하고 콜 옵션을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선물 하락에 진입을 하고 풋 옵션에 매수를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로 한번 우리가 챙겨보도록 할까요? 예, 간단하게 제가 표를 한번 정리했으니까 간단하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우리가 기준점이 뭐냐예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선물은 매수해서 매수분에 대한 청산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기준점이 망가지면 나는 하락으로 본다. 이걸 선물 매도 진입을 한다. 이 매도를 통해서 난 매도 하락한 폭만큼의 수익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반대로 매수 방향에서는 콜옵션이 상승하죠.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하면 되는 거고 하락 방향은 풋옵션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풋옵션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로 한번 살피시면서 지금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지금 3월 3일 날짜인데요. 제가 아침에 기준점들을 정해놔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 단톡방에도 항상 올리는 건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는 톡방,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톡방 안에 아침에 선물 기준가를 드려요. 362.50, 요 놈을 지키면은 상승을 보시고 요게 무너지면 하방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가격을 써드려요. 그럼 상승할 때 1차는 365자리까지 목표이고요. 여길 못 넘기면 단타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얘를 넘기면 2차 목표가 되는데 367.50 근처까지 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친절하게 글을 써드려요. 장전에 써주시는데 3월 3일이라면 시장이 상승했을 때의 경우를 또 말씀을 주시는 자,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 차트로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선물 5분봉 차트인데요. 아침에 전날 가격 대비 전날은 360.15가 종가였는데 얘가 363까지 시초가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살짝 밀어요. 밀어서 이렇게 아랫골이 달리고 올라오는데 이 저점이 얼마냐면 362.70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이 62.50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준점보다 0.2p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시초가부터 풀베이팅으로 몰빵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만 알면 선물은 되게 간단해요. 안 어려워요. 얘가 방향이 상방이야?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야?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방향 하방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옵션 차트로 한번 볼게요. 선물로 보시면 1포인트 움직이는 게 한 계약당 25만 원인데 얘가 아침에 저가가 362.70이고 고점이 367.30이에요. 그러면 대략 2차 목표가가 267.50이었는데 예. 거의 근사치네요. 예, 거의 30까지 네. 올라왔기 때문에 와. 그러면 5포인트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1포인트당 25만 원이면 4포인트만 해도 한 계약당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식을 살 때 오르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아침에 시초가부터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을 수 있냐는 거죠. 네. 잘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인데 이게 옵션이라는 상품은 뭐냐면 자 보실게요. 얘는 콜옵션이에요. 저희가 보통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두 번째 만긴 날에 만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월물 옵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옵션은 한 달에 한 번 생겼다가 한 달에 한 번 없어져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제가 라이브 공개 방송하는데 그 리딩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만기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옵션의 수익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한번 놀러 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날 제가 여기서 아침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사가만 가지고 봐도 50%에서 70%가량 수익을 내요. 근데 얘가 다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얘는 위클리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기가 와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얘는 0.65, 6만 5천 원에 샀는데 얼마까지 가냐면 26만 원까지 가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계산해도 300%에서 400% 정도까지 움직인다는 거 눈에 보이시겠죠? 그래서 고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은 한 1년 정도 훈련되신 분들은 위클리 옵션을 많이 하시지만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월물 옵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이 옵션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4일 날 걸로 보실게요. 네, 3월 4일은 시장이 하락했어요. 네, 이날은 하락했어요. 네. 얘는 66자리가 저가인데요. 1차 하락 목표가 63.50, 2차 360까지 제가 써놨는데 차트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장이 밀어요. 그러면서 쭉 빠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359.6, 거의 360을 살짝 깨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반등을 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식은 상승할 때 수익 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락할 때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하락할 때 누가 수익 낸다고요? 옵션 풋이요. 자, 풋 옵션은 이날 어때냐면 2.23부터 시작해서 5.24까지 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23만 원, 22만 원짜리가 52만 원 같다는 얘기예요. 2배 반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주식하는 사람들은 곡소리 나고 힘든데 저희처럼 선물 옵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바닥 찍고 올라와서 장이 올라가는데 여름 못 넘겨요. 이해하실까요? 봄에서 여름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장은 다시 빠질 건데 그때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빠진 하락은 상상 초월하게 빠질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년 초, 내년 상반기나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주식하는 분들의 실현의 세월이에요. 이번에 올라갈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현금 또 한 1년 이상 묶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 뭐 하실까요? 선물 옵션 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나 안 해봤다고요? 어렵다고요? 위험하다고요? 모르는 본인이 위험한 거예요. 세상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는 세상에 내가 못 따라가면 내가 도태돼서 그게 더 위험한 것이지,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게 위험한 것이지, 성장하는 거 내가 뭔가를 배워가는 게 위험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배워서 나와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해보려고도 안 하는 그 시도가 더 위험한 거 아닐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내일 선거 끝나고 목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래서 만기 날 도대체 장자방이 말하는 옵션에서 하루에 50% 터지니 100% 터지니 200% 터지니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으면 그냥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온라인 리딩 방송이니까 들어보세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톡방 있죠.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만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드려요. 그럼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저랑 하루 종일 네. 3시 반까지 제가 강의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식도 얘기해 드릴 거고 옵션도 얘기해 드릴 거고 이것저것 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랑 한 6, 7시간 동안 데이트한다 생각하시고 무료니까 돈 한 푼도 안 받을게, 커피 한 잔도 안 받을 거니까 오셔서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름부터 시장 빠진다고 하니 정말 겁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 전에 선물 옵션 무조건 배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장의 분석과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또 알려주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목요일 8시 3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8시 30분에 온라인 방송 링크 그 전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대선으로 저희가 하루 휴장이고요. 목요일은 8시 30분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고 밤 9시는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